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111.5K 정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빨간색이긴 하지만 뭐 큰 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또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아침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네요. 그죠? 111.0K였는데 지금은 111.5K고, 그리고 또 이더리움도 4290, 이더리움은 거의 지금 43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큰 변화 없이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흐름을 이더리움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300달러를 살짝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장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변덕스러운 장세였다. 제가 어제도 오프닝 때 여기 변덕스러운 장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도 이제 변덕스러운 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의미를 남겼던 어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버블은 반드시 온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버블은 반드시 온다. 대신에 이제 지금의 약세 기간만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찐바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가벼운 상태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지만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제 확실한 그 상승으로 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 강력한 한 방만 터져라. 한 방만 터지면 쭉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한 번 상승세를 탔을 때 이제 한 몇 주간 이제 그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보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플은 한 번 그 상승세를 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이제 상승하는지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력한 한 방이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부터 체크를 해보면 1시간봉 체크하고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1시간봉이거든요. 8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오늘 10일이니까 이틀 전 때도 버거 타임이 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정이 되면서 차 올라가다가 꼬꾸라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전까지도 꼬꾸라지다가 오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113K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젯밤 이제 버거타임 이후로 해가지고 이런 상승세가 아니죠. 하락세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전 올타임 하이 112K를 이제 중점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존에 또 저항대, 그러니까 지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된다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결국에는 어젯밤 이후로 해가지고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112K가 깨지고 111.4K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봉이 이거거든요. 긴 윗꼬리를 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요 21선은 지켰다. 그러면서 요 121선도 지켰고, 그래서 비록 음봉이긴 했지만 112K도 깨지긴 했지만 21선까지는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지 테스트 중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12K는 밀렸지만 21선은 지켰고, 그래서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봐서도 아직은 음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랫골이 살짝 달고 121선도 깨졌다가 지금은 올라오면서 21선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121선이 거의 근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선 같은 경우는 111.3K, 121선은 111.1K니까 거의 맞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지 여부가 확실하게 좀 결정나지 않을까. 또 오늘 이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 그래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나겠죠. 내일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 시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켜야 될 그 선은 지금 지키면서 비트코인이 잘 그래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비트는
상승세를 잘 타다가 왜 꼬꾸라졌느냐. 조금 전에 보시게 되면은 꼬꾸라진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11시거든요. 근데 어제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1시에 이제 고용 벤치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용 수치, 고용 지표에 관해서 이 수정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그 수정치인데, 그게 어제 발표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기사를 첨부를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고용 증가세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91만 명이나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2000년 이후에 최대 폭으로 91만 명이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대폭 또 수정이 됨으로써 고용 둔화가 이미 진행 중인 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 소매업, 레저업 등 전 산업에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런 발표가 어젯밤 11시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시부터 이제 상승세를 잘 타고 있다가 이렇게 꼬꾸라졌던 건데, 그렇다면 미 증시도 꼬꾸라졌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S&P 500의 이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또 얼룩덜룩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좋은 흐름을, 그래도 1%, 뭐 구글은 2%가 넘는 이런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0.37%, S&P 500이 0.27%, 다우존스도 0.43%로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S&P 500의 실제 흐름은 어떠했느냐? 5분봉으로 또 체크를 해보면, 이걸 보시면 어젯밤 11시에 제가 고용 수정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유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12시 자정이 넘긴 이후부터 해가지고 다시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어제 비록 이것이 한때는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그 하락의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가 그 매수세가 붙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 고용 수정치 발표 직후에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밤 11시 이후에 낙폭을 갑자기 키웠는데 이것이 이제 고용 데이터가 수정 발표가 되면서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밤 11시에 변동성이 나온 것인데요. 이미 이전에 고용 지표를 통해서도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달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이번 달 고용지표를 통해서도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한 번 더 발표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낙폭을 과도하게 키울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지금은 이 데이터를 핑계로, 그러니까 하락 재료로 삼아가지고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요것을 지금 계기로 해가지고 하락으로 내리꽂았고, 미 증시는 살짝 내리꽂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주인공도 따로 있었어요. 오라클이라는 이 기업 있죠. 기업용 데이터베이스하고 뭐 클라우드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제공하는 그 기업인데,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장 마감 후에. 그래서 어제 장중에는 1.27%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 외에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무려 29%나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오라클 클라우드 계약이 급증을 했다. AI의 잠재력이 입증을 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26%, 근데 지금 제가 체크했을 때는 29%니까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어제 이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따로 이제 캡처는 안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증가는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거든요. 예상치보다는 크게 하회한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좀 하회를 했는데, 그러면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여기 보시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2026년 회계 연도에 클라우드 매출액 가이던스를 18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의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 겁니다. 오라클이.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AI가 지금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라클이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 실적 발표를 가이던스를 제시한 그 이후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는 1.4% 상승을 하면서 17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70달러가 좀 의미 있는 이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주식 보시는 분들이 뭐 170달러 하회를 할 경우에는 크게 밀릴 수 있다라는 그 기준으로 이 170달러를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 밀리게 되면은 그 150달러 선까지, 그러니까 직전 올타임 하이 가격이 150달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어제 1% 상승을 하면서 17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 또 지금 폐장 후에도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173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도 29%니까 30%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312달러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최고가가 26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312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오늘 미 증시가 돌아가게 되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미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어제 이제 11시에 고용이 반토막이 됐다라는 그 수정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어제 날짜로 갈아치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났는데, 근데 이제 오라클 실적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장 마감 후에 된 거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가 개장이 됐을 때 또 반영이 될 겁니다. 또 요것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오르고 또 다른 AI 기업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 오늘도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또 오늘 이제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일단 참고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 8월 27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버블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돈은 도덕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때 이제 연준이 그 독립성을 지금 훼손받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나중에 큰 이제 그런 화로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때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곧바로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전 데이터를 또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연준 의장이 공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어떻게 장이 흘렀는지 요 8월 27일 날, 요 날짜에 말씀을 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돈은 도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이 AI가 실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무려 지금 이제 이전 대비해서 77%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고, 또 뭐 엔비디아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중국 매출은 아예 빼고선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엔비디아가 지금 뭐 어젠가요, 엊그젠가 또 젠슨 황이 중국에 이제 그 제일 좋은 칩을 팔기 위해서 또 트럼프와도 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블랙일이라는 칩을. 그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 역시도 AI 이것을 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또 중국에 팔기 위해서 엄청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단순히 거품이 아니라 실적으로 계속 증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동성은 앞으로 더 풀 거래.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100%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9월 이제 금리 25bp 금리 인하가 93%, 그 다음에 50bp 금리 인하가 한 6% 정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금리 동결이 없어졌으니까 조그마냐 많이 하냐의 차이지 금리 인하는 이제 100% 무조건 한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동성은 앞으로 더 풀 거래, 실적은 증명되고 있고 유동성, 돈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버블이 올까 안 올까?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만 폭발을 하고 코인 시장만 시즌 종료가 될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돈은 같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코인 시장으로도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분위기를 타는 게 중요한데 아직 그 분위기를 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뭐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던 8월달, 9월달은 계속 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약세 구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계속 말씀드렸고 또 대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약세로 흐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다 모두가 이제 다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막상 8월달, 9월달 다 약세 구간임에도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불안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증시만 폭발하고 코인 시장만 떨어지는 이런 시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오늘 내일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극단적으로 흐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충격이 좀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극단적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의 예상치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하락의 재료로 쓰이면서 9월달 찐바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죠. 찐바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찐바닥이 나온다 하면은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뷰를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쫄 시기가 아니라 수량 채워놓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을 만들면서 저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제가 뭐라고 썼다가 고쳤냐면요. 인생 베팅의 최적의 시기라고 썼다가 이건 너무 도발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그렇게는 쓰질 못했습니다. 뭔가 인생 베팅의 최적의 시기가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 사고, 뭐 이더리움 사고, 아니면 뭐 리플 사고, 지금 살 시기는 조금은 지났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특히 알트들, 비메이저 알트들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생 베팅의 최적의 시기라고 하는데, 근데 또 앞으로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투기를 불러오는 그런 언행 같아가지고 그 썸네일은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이것은 정말 진심이거든요. 네, 저는 진짜 이 고비를, 이 시기를 잘, 약세 기간 잘 버티면 반드시 좋은 시기는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버블 진짜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진짜 믿거든요. 저는 진짜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관점을 여러분도 정말 가슴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좀 기대에 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도 과연 볼까? 전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버블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지금 막 장이 불안불안하고 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는 이 관점, 뷰를 여러분도 과연 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